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하오진이 중국 지금 뭐래? 저는 진행자 하오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뒤통수 제대로 맞고 억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중국의 동북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 랴오닝성 단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곳의 한 작은 치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중국 전역이 그야말로 분노와 환멸로 뒤집어졌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피를 흘리며 찾아온 아이를 의사가 안쓰러운 마음에 급히 치료해줬는데 다음날 아이 부모가 들이닥쳐 다짜고짜 치료비 전액을 환불해달라며 깽판을 친 겁니다. 이 황당한 뉴스를 두고 중국인들은 입을 모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내려온 이소부화, 농부와 배배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지금 2026년 중국 사회에서 왜 이 오래된 우화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국 사회 전체를 깊은 환멸에 빠뜨렸을까요? 사건은 얼마 전인 2026년 7월 7일 밤 9시 30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랴오닝성 단동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만 앞으로 심하게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앞니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입안은 순식간에 피로 가득 찼어요. 지켜보던 부모는 당연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아이를 들쳐업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대형 병원도 동네 병원도 일제 문을 닫고 퇴근한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방이 어두워진 거리에서 부모는 황망하게 길을 헤매다 마침 불이 켜져 있던 작은 개인 치과를 발견을 합니다. 문을 두드린 부모는 마침 퇴근하려던 의사를 붙잡고 제발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사실 이미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난 의사 입장에서는 외면해도 그만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마주한 의사는 차마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소중한 휴식 시간과 퇴근을 기꺼이 반납하고 다시 진료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이의 입안을 지혈하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한 후에 약을 바르고 흔들리는 치아가 고정되도록 섬유밴드로 꼼꼼하게 묶어주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늦은 밤 홀로 진료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정성을 다해 치료를 마친 거죠. 의사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야간 응급 치료비나 어떤 특수처치비 같은 할증은커녕 전체 진료비는 단돈 300위안이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치자면 5만 6천 원 남짓한 돈입니다. 의사가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었죠. 치료가 끝나자 아이의 부모는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표했고 또 기쁘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의사가 사흘 뒤에 경과를 봐야 하니까 꼭 다시 재진하러 오세요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부모는 웃음을 띠면서 당연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담이죠. 그런데 나흘 뒤에 그 부모는 의사와의 약속대로 정말 치과에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이의 치아 상태를 점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처음에 냈던 진료비 300위안을 전부 돌려달라며 환불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어요. 의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환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의 물음에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치아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프지도 않고 잘 치료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약을 바르거나 뭐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그때 냈던 300위안 진료비는 전액 환불해주는 것이 맞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의사가 받은 300위안은요, 늦은 밤 자신의 시간과 노동, 응급처치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죠. 이 완치 여부를 두고 거래하는 어떤 치료 패키지 상품이 아닌데 말입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식당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맛있게 사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나 이제 배 안 고프니까 아까 먹은 밥값 돌려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떼를 쓰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꼴 아니냐. 천하의 이런 몰상식한 논리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의사는요, 황당함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꼈고요. 당연히 이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모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는데요. 진료실 바닥에 드러눌 기세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경찰관 역시 속으로는 혀를 찼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가 옳고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는 초등학생이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어떤 치안 사건이 아니라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볼 것을 요구를 했어요. 경찰에게는 민사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사법 재판이나 처결을 내릴 권한이 없었던 거죠. 결국 경찰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크게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중재였습니다. 경찰은 억지를 부리는 진상부모를 꾸짖는 대신에 오히려 묵묵히 법을 지키고 호의를 베푼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원장님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한 걸음만 물러서시죠. 그냥 몇 분 좀 떼어주고 보내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선량한 의사는 경찰의 집요한 중재에 떠밀려서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 중에 100위안을 환불해 주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그 100위안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치과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서류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종결되었죠. 이 황당한 사연은요, 해당 치과 직원이 병원 CCTV 영상을 도인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하며 대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웨이보 실검까지 점령을 하면서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중국 현지 네티즌들의 실시간 반응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그럼 맹장 수술 받고 배 안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비 환불해 달라고 할 기세네. 이래서 의사들이 밤에다 문을 닫는 거다. 선의를 베풀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다. 그야말로 부모의 무식하고 무지한 상식 이하의 논리에 격렬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화 농부와 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요, 겨울철 얼어 죽어가는 뱀을 불쌍하게 여겨서 농부가 품에 안아서 따뜻하게 살려주었더니 몸이 녹자마자 자신을 살려준 농부를 이빨로 물어 죽였다는 우화입니다. 중국인들은 늦은 밤 호의를 베푼 의사를 농부에,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부모를 뱀에 비유하며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단돈 이 100위안 때문에 이토록 분노하고 이 사건은 농부와 뱀이라는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며 비판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목소리 큰 진상이 이긴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진상 부모의 행위도 문제지만 그 너머의 경찰의 중재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저 이 현장의 어떤 소란스러움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중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라는 식의 타협이 갈등을 해결한 걸까요? 저는 오히려 공정함을 짓밟고 도리어 목소리 큰 진상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돌려주었던 100위안이라는 액수는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100위안이 만들어낸 파장은 거대합니다. 법을 지키고 상식을 따르는 올바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내려면 그저 얼굴에 철판 깔고 목소리 높여서 깽판을 부리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꼴이니까요. 이런 공식이 통하기 시작하면 어떤 누가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요? 두 번째는요, 선량함의 고갈과 그로 인해 돌아올 잔혹한 부메랑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해악은요, 그날 밤 선의를 베풀었던 이 의사의 마음속에 남겨진 차가운 환멸입니다. 그 의사는 본인의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순수한 마음과 사명감으로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량함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앞으로 먼 훗날 또다시 깊은 밤이나 병원 문이 닫힌 시간에 어떤 아이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치과 문을 두드린다면 이 의사는 예전처럼 아무런 개선 없이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해줬다가 나중에 또 다 나았으니 돈 돌려달라고 깽판 치면 어쩌지? 라는 공포와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짓을 당하고도 참아야 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선량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을 배웁니다. 무례한의 청구서를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이 씁쓸한 결말은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옥리마저 빼앗아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가 말라버린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언젠가 깊은 밤 뜻밖의 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문 닫힌 병원 앞을 서성이게 될 아무 죄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집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선의를 배신당했을 때 허탈함은 만국 공통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돈 100위 안에 무참히 부서져 버린 한 사회의 공도와 신뢰의 무게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량한 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적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운을 담아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중국어 핵심 단어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오늘 팟캐스트를 다 들으시고 나면 적어도 이 3단어만큼은 입가에 맴도실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진상, 양아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중국어로는 우라이입니다. 법도 상식도 없이 억지를 부리면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밤새 치료해준 의사에게 환불해달라고 난동을 부린 그 부모가 바로 전형적인 우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억지를 부려 이득을 챙기는 행동을 뜻하는 중국어인데요. 중국어로는 나오입니다. 원래는 시끄럽게 굴다 라는 뜻이지만요. 중국 뉴스에서 나오라고 하면은 진상짓을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모가 경찰까지 불러가며 깽판을 쳐서 백위안을 뜯어낸 행동이 바로 이 나오의 결정판이죠. 세 번째 단어는 타협인 중재나 합의, 중국어로는 디아오지에라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해야 할 때 중국 뉴스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핵심 실용 단어입니다. 디아오지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보물이지만 악인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잘못된 중재는 결국 그 보물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 은혜를 단돈 몇 푼의 환불 대상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씁쓸한 현실.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공감하시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중국에서 화제가 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오진이 중국 지금 뭐래 하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